안녕하십니까, 김건선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구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철원에서는 다양한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업이나 특화된 자격증을 요구하는 업무의 경우 단순 기간제 고용이 아닌 보다 안정적인 고용 형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공공부문 일자리의 체계적인 관리와 고용 안정을 위해 출자 출연 기관과 같은 일자리 관리 기구를 설립하여 공무원, 공무직 총량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유연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직무나 자격증 소지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을 검토하여 고용 안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는데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그에 따른 대체 인력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대체 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확보와 관리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25년도 당초 예산 심의 시 본의원이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해 질문 드렸듯 육아휴직자가 눈치 보지 않는 환경과 본인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의 고용으로 행정 서비스의 영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체 인력 채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었습니다. 특히 대체 인력 관련 예산의 감소를 보며 철원군 공무원 사회에서도 육아휴직 대체 인력의 안정적인 채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대체 인력 뱅크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육아휴직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체 인력 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의 고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및 대체 인력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광선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드렸듯이 어떤 출자 출연 기관과 일자리 관련 기구 관련된 설립은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좀 본 것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지화되면서 저희가 기간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기간제를 또 계속 연례 반복되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2년 지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분들을 계속 계약 연장을 할 수가 없고 촉탁식으로 다시 바뀜으로 인해서 오래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환경이나 이런 건 다시 좀 여건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퇴행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하면 어떨까. 또 특히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 많이 이번에 아침에 관광정책실에서도 좀 질문을 많이 하셨듯이 저희가 야간 관광이랄지 관광지가 더욱더 확대되면서 거기에 또 필요한 또 인력 충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보존하고 효용성 있게 좀 쓸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좀 만들면 어떨까 했는데 저도 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요되는 예산을 넘어서 결국에는 뭐 저런 것과 똑같은 거죠. 관광공단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연구용역했을 때 그 결과 나온 거와 같이 과연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보면서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 공무직 전환에 대한 얘기는 결론은 기간제에서 그래도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야 일자리의 어떤 창출적인 부분에서도 더 안정적인 거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계속 연결해서 만약 질문 드리면 답변에서 주셨듯이 저희가 한 2020년부터 지금 작년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5명 정도 공무직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설명자로 3페이지에 주신 것처럼 공무직 퇴직자 결혼에 대한 인력 충원 현황을 잘 표현해 주셨는데 이거 좀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데요. 하지만 결론은 55명이 줄어들었지만 55명에 대한 대체 인력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직, 기간제 충원이 다 된 게 아니라 한 30%는 감원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특별하게 이 인원 숫자가 너무 과했거나 이랬던 게 아니라 여기 써여 있듯이 기간제 138명, 기존 공무직 106명에서 약간 조정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 계속 그 인원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인원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엔 각자 맡은 또 부서만의 그 공무원들의 일의 그 강도가 좀 가중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은 상태 한 30% 줄은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실까요? 사실 2017년도에 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후에 저희가 2018년 3월에 네, 사실 공무직 그 전환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을 했는데 13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많은 인원을 했었고 그때 그 지침상에 뭐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될 부서 그 근무자들에 의해서 하긴 했지만 그렇지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근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공무직 전환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저희가 55명이 이제 퇴직을 해서 그 대부분 이제 저희가 뭐 감원이 전체적으로 한 17명, 자연스럽게 감원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7명 그다음에 뭐 공무원 충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그 저희가 감원을 17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 감원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행정보조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보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 직무 분석을 해서 업무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행정보조원들 그 감원을 좀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공무직 퇴직하신 분들은 그 자리는 기간제로 저희가 좀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로 좀 이렇게 채용을 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들 분들은 좀 감원을 했는데 네, 지금 그 운영을 하다 보니 필요성이 좀 느껴져서 네. 지금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이나 더 충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 어찌됐든 조정 중 가정 중 조정돼 가고 있는 중이라고 좀 봐도 네, 부족한 그렇게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예. 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근로자 근무 현황에 관련된 내용에서도 좀 말씀드렸듯이 거기 지금 공무직은 지금 이제 없어졌고요. 기간제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 그곳에서의 그 운영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저녁 6시부터 1시부터 저녁 9시까지의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맞벌이 부부 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저녁 시간 늦게 공부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 친구들을 그러니까 부모들이 계속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자리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365일 늘 봐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이분들이 기간제에서 2년 연장을 넘어서서 그분들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이 그러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아직까지 허락을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계약직에서도 촉탁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운영에 있어서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저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팀에도 여쭤봤고 답변을 들어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련 공무원이 가서 그 결혼을 충원을 해주고 약간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격 조건이나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교사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 예정자, 청소년 육성 업무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결론은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관련에 대해서 자격증과 전공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만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어떻게 보면 좀 특수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 계속 이렇게 기관제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그 청소년 교육부서에서 예. 지금 공무직 한 4명하고 예. 그다음에 기간제 한 5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방과후 아카데미는 이전에 공무직 한 분, 기간제 한 분 이렇게 계셨습니다만 그 자리를 공무직 분이 자리를 네, 맞습니다. 옮기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금 그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분들 채용할 때 공무직 전환을 뭐 의무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채용된 건 아니지만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예. 옆에서 계속 그 공무직 그분이 하시던 업무를 옆에서 보좌해 왔던 분이 이게 관련 그 법을 보면 그 원래는 만약에 결혼이 생긴다든가 새로운 그 직제를 새로 하면 원래는 정규직을 그 우선 채용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옆에서 그 유사 업종으로 같이 근무한 사람을 고무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 관련법에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요 두 분이 지금 팀장하고 팀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네네. 분이 같이 근무를 네. 하는데 이거는 그 정무 직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좀 관련 부서하고 세무리 좀 판단을 해서 네. 뭐 전환 관련은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답변서에도 주셨듯이 업무의 지속성, 전문성이 요구되며 공무직 채용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현장 업무 등에 대해서는 뭐 신규 채용도 가능하시다는 답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런 답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겸사겸사 이제 타 어떤 이제 공무직이나 관련 기관제가 좀 섞여 있는 부서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 농어유통과의 그 임대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갈말 임대사업소와 동성 임대사업소, 북부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공무원이 이제 한 명씩 다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무직도 한 명씩 있고 기간제도 나머지가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 공무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로 둬서 뭐 약간의 그 유연성도 두면서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국에는 아마 부서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공무직은 더 이상 열어줄 수는 없고 아예 시험을 봐서 그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좀 유도를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이 팀 안에서도 팀장격이 필요하고 공무직은 팀장이나 그 책임자급으로서의 공무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요런 어떤 진입 장벽이나 이런 다른 어떻게 옵션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 진입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또 듣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지 못하거나 공무직으로 연장이 못 되니까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못 되면 차라리 그냥 타 직장으로 기간제로 있는 것보다는 옮겨가는 거를 더 선호하셔서 결국에 나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상시 지속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이거는 다분히 전문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업무일 때는 공무직 전환을 좀 더 이렇게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저희가 그 일단 공무직 결혼 발생된 부서에는 저희가 별도 정원으로 봐서 저희가 이제 좀 공무원을 좀 이렇게 일단 배치하는 걸 좀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관련하고 또 그 임대사업소 관련 예. 기계 관련 또 예, 예. 그런 그 자격증
그리고 또 크게 보면 또 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또 네, 맞습니다. 자격증이 갖고 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분들이 그 전문성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게 전환을 해줘야 하는 문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문구를 하나 봤는데요. 전남 의대 청소년 노동자 분 중에 한 분이 남긴 말씀이시다. 아침에 일어나 나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했을 때 얼마나 삶에 희망이 없겠습니까? 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한테 간에 길은 열려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좀 제공을 하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좀 보호도 받고 그것이 인구에서 있을 때 뭐 유입 효과나 아니면 정주 여건을 높이는 그런 기회로서 이 방향을 좀 봐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준이 될 수 있는 조례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제가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 조례가 있었는데요. 서울시 조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련 조례에 보면 시장에 대한 책무에서 여러 가지를 좀 잘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군수의 책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부분에 잘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뭐 이런 문구서부터 그다음에 동종업계나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무의 지속성이나 아니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에 대해서 기간제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도 많이 열려놓은 문구로서 저희가 한번 조례나 이런 것도 좀 준비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네, 앞으로 참 기간제 근로자 뭐 어떻게 보면 제일 하위직에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피해 보지 않고 또 어떤 차별화받지 않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들 중에